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 코스피 4,600 돌파.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뉴스는 연일 축제입니다. 그런데 왜 거리는 조용한 걸까요? 왜 상가 유리창마다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는 걸까요? 왜 20년 된 단골 국밥집이 문을 닫는 걸까요? 반도체가 수백조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국민의 60%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돈이 돌아서 내 월급도 오르고 가게 매출도 늘어야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수백조 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단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2조 2천억 원을 현금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 나라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뉴스 뒤에 숨겨진 구멍. 오늘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숫자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입니다. 음식점, 마트, 병원, 물류, 건설, 유통.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모든 업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체 취업자의 60% 이상이 이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포함된 제조업 비중은 27%입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60%가 일하는 서비스 내수 산업이 GDP의 60%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 투자와 언론의 시선은 온통 27%짜리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한 곳에만 꽂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 전체 30명이 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반장 한 명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반 평균이 확 올라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반이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명의 점수는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적표가 딱 이 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장 2명이 점수를 올리는 동안 나머지 29명의 통장은 조용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오늘도 반평균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52살의 김성준 씨, 중소건설자재 업체 영업부장, 월급 450만 원. 이 회사에서만 22년을 버텼습니다. 그는 서비스 및 내수 산업에 속합니다. 29명 중 한 명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처 발주가 뚝 끊겼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작년 대비 40% 빠졌습니다. 회사는 버티기 위해 지난달 직원 상여금을 보류했습니다. 김성준 씨의 통장에 찍혀야 할 5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달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전망, 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예고, 코스피 4,600 돌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벌면 그 돈이 왜 건설업으로, 서비스업으로, 거래처로 흘러오지 않는 걸까요? 과거에는 그게 됐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하청이 살고, 이 하청이 살면 직원들 월급이 오르고, 직원 월급이 오르면 저 동네 식당이 살고, 동네 식당이 살면 임대료가 돌고, 이걸 낙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안 흐르는지, 파이프 어디가 막혔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낙수 효과가 막힌 이유. 파이프가 세 군데서 끊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 반도체 공장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얼마가 들까요?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수십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입니다.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무균 공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갈수록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정의 대부분을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처리합니다. 수십조 원짜리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수천 명 수준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가 가동될 때 직접 고용 인원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납품업체, 식당, 숙박, 운송, 세탁소까지 들어섰습니다. 공장 하나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은 다릅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도 고용은 수천 명, 그리고 그 수천 명 대부분은 고학력 전문 인력입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이나 건설 자재 영업부장 김성준 씨하고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공장이 커질수록 로봇만 늘어납니다. 로봇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로봇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로봇은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는 이렇게 끊겼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 벌어들인 돈이 세금으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이 국가 예산이 되고 복지와 인프라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것도 낙수 효과의 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K하이닉스는 올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2조 원입니다. 이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는 법인세 입금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을 대부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은 거의 안 냈습니다. 그 돈이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졌습니까?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같은 시기 국내 건설 투자는 줄었고 서비스업 임금은 제자리였습니다. 2조 원은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조용히 소화됐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김성준 씨의 상여금 50만 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파이프. 여기서 박지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35살, 서울 소재 서비스업 사무직, 월 실수령 280만 원. 지난 3년간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년 월급이 깎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매일 반도체 호황을 떠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고 했습니다. 박지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월급으로는 안 된다. 주식으로 따라잡아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한도 5천만 원. 전부 삼성전자 주식에 넣었습니다. 이자는 연 5%. 5천만 원 기준으로 월 20만 7천 원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실수령 280만 원에서 20만 7천 원. 이자만 내고 나면 259만 3천 원이 남습니다. 박지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안 오를 리가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세 번째 파이프가 끊깁니다. 이건 다음 단계에서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수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 틀린 판단이었을까요? 뉴스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50% 급증,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 전망,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예고. 누가 봐도 살 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수 씨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단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19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빠져나간 돈이 22조 2천억 원입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순매도가 19조 9천억 원인데 두 종목에서만 22조 2천억 원이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조금씩 사면서 반도체 두 종목에서만 집중적으로 팔아치운 겁니다. 핀셋처럼 정확하게 가장 돈이 되는 곳만 골라서 현금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몰려들어 삽니다. 주가가 더 오릅니다. 외국인들은 이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유 물량을 대규모로 던집니다. 주가가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버텨야 하나 팔아야 하나 혼란에 빠집니다. 이 구조가 낯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내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만 실상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2조 2천억 원어치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야 했으니까요. 박지수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매달 20만 7천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월 실수령 280만 원에서 이자를 빼면 259만 3천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22일 근무 기준으로 박지수 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59만 3천 원을 하루 8시간,
22일로 나누면 시급은 14,528원입니다. 이미 넉넉하지 않은 시급에서 매달 이자 20만 7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가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에 산 주식이 10% 빠지면 평가 손실이 500만 원입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버텨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박지수 씨가 틀렸던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저 핵심입니다. 코스피 4600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숫자일까요?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라는 성적표는 누구의 성적표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각각 50%를 훌쩍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회사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들 몫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22조 2천억 원어치를 던지고 나간 다음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옵니다. 수출로 번 돈은 세금 혜택과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주가 상승의 과실은 외국인이 먼저 챙겨 떠나고 그 뒤처리는 박지수 씨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축제의 정구서. 그 정구서가 지금 누구 앞으로 날아오고 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입니다. 2027년 3월.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 A,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박지수 씨는 버텼습니다. 5천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호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자는 12달 동안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20만 7천 원 곱하기 12달, 248만 4천 원이 이자로만 사라졌습니다. 주가는요, 외국인들이 22조 2천억 원어치를 던지고 나간 이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15%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의 15%면 750만 원 평가 손실입니다. 이자 248만 4천 원의 평가 손실 750만 원. 합산하면 약 1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280만 원. 물가는 올랐습니다. 통장은 더 얇아졌습니다. 박지수 씨는 2027년 3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만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고. 김성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를 몰랐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건설 경기도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낙수 효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2년 근속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450만 원짜리 월급은 없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52살에게 가혹합니다. 시나리오 B.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의 1년 후. 같은 2027년 3월입니다. 이 사람은 1년 전 오늘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닐 종목에 올인하는 대신 대출 한도를 먼저 줄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이자 20만 7천 원이 멈췄습니다. 1년이면 248만 4천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하는 종목에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피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반도체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내수와 연결된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했습니다. 수익률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2027년 3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영상 보기를 잘했다고. 두 사람의 차이, 1년 사이에 벌어진 강력이 얼마입니까? 잃은 사람과 지킨 사람의 차이는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로봇을 고용하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세금 혜택과 배당으로 빠져나갑니다. 주가 상승의 과실은 외국인이 먼저 챙기고 떠납니다. 그 청구서가 김성준 씨와 박지수 씨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앞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대출 레버리지부터 점검하십시오. 반도체 호황 뉴스에 편승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 대출로 다닐 종목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그 규모를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들고 버티는 건 체력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자는 매달 나가고 주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증권 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순매도하는 흐름이 보이면 그 종목에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는 구조에서는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내 계좌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하나의 기대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엔진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KDI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내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 산업이 동반 성장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반도체 주가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건 나라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분산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특정 기업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로 짚은 건 기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이 경제 시스템의 구조. 그걸 모른 채 뉴스만 믿고 움직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집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A입니까? B입니까? A. 반도체 호황 뉴스를 보고 아직도 낙수 효과를 기다리고 있다. B. 구조를 알았으니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러 간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찍는 동안 왜 거리는 조용하고 상가는 비어가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그 착시의 구조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얻어 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알머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